동네방네 톡톡톡 매일 즐겁게 들어 행복한 생활 언제든 함께 나눠 숲속 마을 작은 도서관 이곳에서 모두 만나요. 동네방네 톡톡. 다음 달 4월 10일은 국민의 대표 제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일입니다. 동네방네 톡톡이 총선 특별방송으로 꾸며봤습니다. 이름하여 총선 맛집! 좋네. 텐션 좋아요. 진평 숲속마을 TV 동네방네 톡톡 총선 특집 총선 맛집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진행자 김정락이고요. 마을 주민 두 분이 패널로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앞서 1부에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영건 후보자님과 함께 이야기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수다 떨겠습니다. 박미화 주민 그리고 네. 박정림 주민 네. 함께 하십니다. 긴 시간 지금 1분 1초가 바쁜데 이어져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요.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찾아보니까 후보자님의 특이한 입법 내역이 있던데요. 현재는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알고 있고 또 사용하고 있지만 그전에는 없었던 달걀에 적힌 숫자들 아시죠? 네. 주부님들이시니까 네, 더 네, 잘 네. 아시죠? 네. 10자리가 달걀에 적혀 있는데요. 그건 식품 안전을 위해서 산란일자 또 네. 닭 사육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걸 찍도록 만든 분이 우리 김영건 제가 후보자. 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농촌 전문가이시니까 여쭤보는데요. 사과를 비롯한 채소, 과일이 지금은 금값을 넘어서 다이아 값입니다. 네. 그렇죠. 다이아몬드 예. 값입니다. 네. 이게 심각합니다. 물가 문제이기도 하고요. 예. 또 하나는 환경 문제이기도 하고요. 예. 또 유통 구조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예, 생각이 예. 드는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농산물은 비싸다고 소비를 줄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과가 아무리 비싸도 먹어야죠. 먹어야 돼요. 예. 영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약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은 조금 모자라도 많이 올라가고 네. 조금 남아도 가격이 많이 내려가고 그런 구조구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이제 늘 있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좀 견뎌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견뎌야 된다. 예, 예. 네. 이건 딱 이게 뭐 갑자기 어느 날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좀 견디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고요. 원인은 기후 위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후 위기 예. 때문에. 작년 봄에 냉해 때문에 결실이 안 된 거거든요. 네. 결실이 안 돼서 안 달리니까 네. 그러니까 농민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달리지 않은 애가 안 생기면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기후 위기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이해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생산 기반이 한번 무너지면 음흠. 복구되기 참 어렵고 네. 특히 요즘 이제 농촌에 청년들이 없어서 네. 이제 생산이 크게 늘어나기도 어려운 환경이거든요. 대한민국이.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농촌의 청년들이 다시 유입되어서 우리의 안전한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 토대를 만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두 분의 패널들이 질문을 이어갈 텐데요. 먼저 박정림 씨. 네, 저희 우리 마을이 지금 현재 다세대 주택을 대부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정주 여건이 되는 또 삭막하고 예. 또 그 범죄율도 높고 그리고 네. 또 이렇게 주민 공간 협소하니까 또 살기가 좀 건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저희가 구미시 지미동 다세대 주택뿐만 아니라 이거는 전국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또 다세대 주택을 비롯해서 우리 마을 정주 여건에 대해서 또 한 말씀 해주신다면. 실제 진미동에 다세대 주택이 많고 네. 많이 비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쓰레기 청소하러 다닐 때 거기부터 청소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가면 정말 쓰레기도 많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범 지역화 네.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특히 요즘은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와서 살고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외국인 문제는 따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환경이 네.
그 건물을 지을 때는 그냥 일하고 와서 잠자고 나가는 시설로 거기를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세대 주택 주변에 어떤 문화시설이나 휴식시설이나 자연 그 환경 이런 게 전혀 조성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서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외국인도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좀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그러한 다세대 주택을 리모델링화하는 국가 정책이 좀 나와야 된다. 그렇지 않고 그 상태로 또 사람이 들어와서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시대에 안 맞는 얘기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이게 도시 재생도 안 되고요. 예. 지금 왜냐하면 도시 재생은 그 세월이 오래 되어야 되는 거고 예. 재개발도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재개발 연도도 안 차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지금 현재는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 안 되는 일을 하게 하는 게 정치입니다. 그렇죠. 정치가 원래 그걸 하라는 거거든요. 네, 되는 일을 하는 거는 행정이에요. 네. 하도록 되어 있는 일을 하는 건 행정이고 안 되는 일인데 세상이 바뀌어서 그 필요성이 증대했다든가 이럴 때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게 정치고 거기에 맞는 입법도 필요한 거죠.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런 새로운 그 이 방안을 수기해서 마련하고 거기에 맞는 법안을 마련해야죠. 희망이 있습니다. 예. 행정이 입법한 내용을 가지고 예.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도록 만드는 예,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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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죠. 시대와 상황이 바뀌면 예. 과거의 법이 아니라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필요한 되고 거죠. 예. 새로운 행정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예.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예. 이 말씀이죠. 그렇죠. 새로운 법을 만드는 과정에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니까 네. 수기 과정이 필요한 거고. 필요하다. 예, 예. 그러면 다세대 주택을 리모델링을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게 네. 수기 과정 속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전문가 영역. 예, 전문가들이 하는 거예요. 예. 네네네. 예. 지금 우리 마을처럼 다세대 주택이 많은 동네에서 나고 네. 자란 아이들이 지금은 이제 전부 지방이 소멸되는 그런 상태에서 수도권으로 지금 많이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예. 수도권에는 자꾸만 인구 가밀 지구가 되고 있고 지방에서 이렇게 머물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예. 어떤 식으로 이제 저희들하고 그렇죠. 같이 같이 살수 함께 있는. 예, 예.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식이 네. 부모와 함께 살 때 네. 윗세대나 아랫세대나 네. 다 함께 행복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훨씬 더 좋게 성장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두 가지가 섞여서 말씀하셨는데요. 네. 여기에 청년들이 서울로 가는 문제가 일자리와 교육 때문에 아예 가는 경우 문제가 있고 네, 네, 네. 그거는 또 그것 따라 풀어야 되고 같이 살면서도 수시로 나가서 이 소비하고 논단 말이에요. 네, 네. 구미 안에서 놀지 못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제 에코랜드를 갔는데 주말에 에코랜드 가면은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 와서 많이 놀아요. 그런데 연령이 딱 거기까지예요. 네. 초등학교 아래만. 맞아요. 중학생은 절대로 거기 안 옵니다. 네, 제가 네, 네. 다니면서 보면은 네, 네, 네. 이제 겨우 부모 따라만 다니면서 노는 거를 배울 그때는 에코랜드에 와요. 네, 네. 네. 그런데 땅밥을 띄고 나면 절대로 거기 안 옵니다. 초등학생부터. 예, 다세대 주택 사이에 다 있어요. 예. 중학생들이. 아, 네. 그래서 그 중학생 이상의 청년들이 구미에서 주말이나 휴식 시간을 편안하게 놀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것은 쇼핑과도 연결이 돼 있고 네. 문화와도 연결이 돼 있고 구미의 복합 문화 쇼핑 공간 이런 거를 해야 됩니다. 1공단 네. 재생 사업으로 그걸 해야 됩니다. 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앞에 말했는데 얼마 전에 후보자님께서 공약을 내세웠는데 제2의 구미형 일자리 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ASML 유치 그죠? 예, 말이 좀 어렵죠. 이게 예. 저도 뭐 반도체. 말 듣기는 하고 예, 예, 알기는 했는데 제2의 구미형 일자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제1의 구미형 일자리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제1의 구미형 일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지난 정부에서 상생형 일자리, 그러니까 지역 사회와 기업과 시민이 함께 협력을 해서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정책,
네. 여러 상생력 일자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구미에서 하자 이래서 구미형 일자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것을 추진하면서 LG화학의 양극재 공장을 유치하는 것을 협약을 하고 오공단. 5공단에 네. 왜냐고 하면 지금 이제 2차 전지 시대잖아요. 그렇죠. 이제 반도체 시장 이상으로 2차 전지가 커져 나가는데 네. 그 2차 전지 산업을 이끌고 있는 핵심 산업이 양극재 공장이거든요. 양극재. 네. 예, 양극재. 양극재. 그리고 LG화학 자체가 2차 전지 산업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기업이고 그래서 LG화학의 양극재 공장을 구미에 갖다가 세우자라고 구미형 일자리를 추진을 했었고 그게 잘 돼서 네. 지금 5공단에 네. 다 지었죠. 예. 네. 이것도 할 얘기가 많은데 다음에 예. 하나만 더 그러면. 예. 그러면 양극재를 만들고 2차 전지를 만들면 2차 전지에 소모되는 우리 늘 얘기하듯이 예. 아리백을 맞춘 그렇죠. 소위 신재생 에너지로 그걸 만드는 제품만 선진국에서 구입하겠다 그러는데 예. 구미의 그 공장의 아리백을 어떻게 맞출 거냐. 그게 이제 그 공장만 맞춰야 되는 게 아니고요. 네. LG 이노텍도 맞춰야 되고, 협력업체 예. 협력업체 다 맞죠. 그 LG 디스플레이도 맞춰야 되고, SK 실트론도 맞춰야 되고, 삼성전자도 맞춰야 되고, 이거 여사일이 아닙니다. 지금 구미가 기업 유치 얘기를 하면서도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요. 그 말을 안 하거든요. 그 환경은 재생에너지입니다. 네. 전 세계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가 재편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재생에너지를 구미가 얼마나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냐가 네.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 기업의 사활은 재생에너지에 달려 있다 이렇게 단언해도 됩니다. 예, 유권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ASML이라는 회사가 예. 어떤 회사입니까? 네덜란드 회사고요. 네. 반도체를 만드는 기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EUV라고 초정밀 분야인데 네. 그 첨단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ASML의 EUV 장비가 없으면 못 만들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네. 이 ASML의 그 기기를 사오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생산하는 게 1년에 몇 대 이렇게 한정돼 있다 보니까 몇 대를 우리가 가져오느냐가 굉장히 큰 경쟁이기도 하고 이 기기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그 회사밖에 없어요. 세계에서 유일하지. 네. 유일합니다. 23대라고 하더라고요. 예, 1년에 23대. 네, 네. 예, 맞아요. 그 중에 몇 대를 우리가 확보하느냐가 네, 네. 그 반도체 회사들의 그 사활적 경쟁 요소입니다. 돈 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예. 줄 서 있기 때문에 예. 아, 이제 네. 예. 어쩌면은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죠.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후보님께서 며칠 전에 공약을 예. 내셨는데 예. 이제 네덜란드에 잘 있는 ASML 회사를 예. 구미에 유치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예. 그런 직접적인 소통 창구가 있는지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그게 실현 궁금합니다. 가능성은 있고요. 네. 처음에 LG화학의 그 공장을 구미형 일자리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할 때 네. 전 LG하고 아무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때도 그렇지만 했잖아요. 책 사업이었죠. 근데, 예. 근데 이게 국내 기업이고 이 회사는 이제 해외 기업인데. 그런데 네. 제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그 제조 공장을 구미로 갖고 오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네. 뉴스를 혹시 보셨으면은 ASML이 한국의 재생에너지 수급이 너무 낮다라고 굉장히 네, 비판적인 기사를 맞아요. 자꾸 내요. 네, 네. 왜 내는 것 같아요? 한국에 그 아리백을 못 맞추니까. 못 맞추고 그럼 네. 한국이 어려워지는데 그렇죠. 왜 그 기사를 자꾸 내느냐? ASML이 한국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높이라 이 말이지. 예, 한국에 네. ASML은 동아시아, 네. 일본, 한국, 대만, 중국이 모여 있는 맞아요. 여기가 큰 시장이란 말이에요. 이 큰 시장에 자기네가 더 진출하고 그러기 위해서 동아시아의 제조 공장을 내고 싶은 계획이 있어요. 그 네. 계획은 공개적으로 밝혔어요. 네. 그런데 중국은 일단 제외를 현재 상황 제외를 할 거고요. 그럼 이제 일본, 대만, 한국이 남는데 객관적인 여건상으로 보면은 제조 기반이나 앞으로 시장의 규모가 커지는 거 이런 거 보면은 한국이 가장 매력적일 수가 있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네.
그런데 한국이 가려고 보니까 재생에너지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그게 네, 제일 맞아요. 크게 굴려. 예. 그럼요. 그러니까 자꾸 한국의 재생에너지를 갖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높이라 이 말이죠. 저는 예. 또 궁금한 게 예. 사실은 국내에 있는 기업도 LG도 삼성도 다른 지역으로 거의 다 경기도로 올라가는데 가는데. 예. 이 구미가 사실 교통으로서는 좀 불편한 지역입니다. 물류도 그렇고. 그런데 구미 유치하실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저한테 네. 그렇게 그걸 이제 한다고 할 때 구미가 경기도의 경쟁에서 뒤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럴 수 있죠. 저는 제가 경기도에서 일도 했지 네,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는 못해요. 그 관건이 재생에너지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경기도는 경기도에 있는 기업의 재생에너지를 감당하기에도 바빠요.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투자액에 그것을 실제로 실현하려 그러면 거기에 맞춘 재생에너지를 감당하는 것도 바빠요. 바쁘네요. 예. 그래서 ASML에 공급해줄 재생에너지를 확보해서 우리가 유치하겠다. 네. 언감생심이에요. 그리고 재생에너지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재생에너지는 이 예를 들어 태양광을 생각해 봅시다. 이 햇볕이 오는 면적에 비례해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경기도는 땅값이 너무 비싸요. 여기는 땅은 많고 경기도에 비하면 땅값도 훨씬 싸고 네. 객관적인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은 경북이 구미가 훨씬 더 유리해요. 아 그렇죠. 예. 경기도는 땅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맞아요. 비싸고 그렇네. 우선 공급해줘야 할 기업은 많고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동해 쪽에서 그 재생에너지를 끌어오기도 좀 수월하겠네요. 훨씬.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하면 이제 해상풍력, 네. 네. 예, 해상풍력을 하면은 우리가 그걸 또 쓸 수가 있죠. 그런. 예. 지자체. 그러니까 재생에너지의 생산이라는 측면은 지방이 훨씬 더 유리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 몰락을 막으려고 하면 사실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이 나오는 구석이 있어야 일자리가 생기고 그래야 사람이 모이고 그게 재생에너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군요. 근데 보도에 따르면 예. ASML이 이 투자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했다라는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재생에너지 비율이라면 제외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의 재생에너지 비율이라고 제외할 수밖에 없고 지금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비율이 얼마나 되죠? 8%. 8%밖에 안 되고 예. 독일이 얼마나 되죠? 독일이 이제 한 50% 되죠. 50% 넘었죠. 예. 전체 에너지 생산에서 50% 넘었고 그렇죠. 대한민국은 8%밖에 안 예, 된다. 예, 예. 그러니 이걸 올리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근데 불가능하다. 올리면 예. 구미가 우리 구미 주변의 재생에너지 생산을 굉장히 활발하게 해서 그것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 오히려 그것이 장점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구미가 가지고 있는 제조 기반의 역사, 노하우. 노하우 이게 굉장히 탄탄한 거거든요. 네, 예. 그렇죠. 그리고 저는 ASML을 구미가 유치하게 됐을 때 가지는 파급 효과 중에 중요한 것 하나는 대한민국은 네. 반도체 남방 한계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평택이라 그러잖아요. 네. 반도체는 평택 이하로 안 내려오려고 내려오네요. 그래요. 네. 그런데 우리가 ASML을 구미에 유치하는 순간 그 남방 한계선은 흔적도 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구미를 반도체 특구 뭐 이렇게 네. 지정받았다고 시민들이 다 함께 기뻐했는데 결국 핵심은 그 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냥 뭐 클러스터 특구 해봐야 그건 뭐 이런 서류에 쓰여 있는 거지.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기업이 예, 와야 되고 기업이 와야죠. 공장이 와서 공장이 와야 돼. 와야 된다. 이 그래야 반도체 시장이 형성되는 거지. 말씀. 특구로 지정된다고 형성되는 건 아니다. 아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자꾸 한국이 모자란다는 얘기를 끄집어내서 비판적인 기사를 때리는 이유는 내가 니네한테 갖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발 빨리 이걸 좀 해줘. 해결해봐. 이 얘기거든요. 아, 예. 네, 그렇구나.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 그게 들어선다면 우리의 구미 인구 유입이라든지 이런 이제 시너지 효과도 있을까요? 그게 중요하죠. 예. 네. 어떤 효과가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남방 한계선을 선이 붕괴가 될 거고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LG화학의 양극재 공장이 완공됐잖아요. 네. 저게 가동되기 시작을 하면 양극재를 중심으로 해서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첨가제, 패킹 전지에 들어가는 예, 모든 그 다음이 올 수밖에 올 없습니다. 수밖에 없죠. 네, 그렇죠. 협력업체들이 다 같이 예, 올 수 그래서 있는. 하나의 기업을 유치하더라도 리딩 기업,
네. 첨단의 첨단 산업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기업을 유치를 해야 나머지가 딸려오는 거죠. 소는 꼬리를 잡고 당겨서 되는 게 아니라 이까리를 잡고 당겨야 되거든요. 궁금한 게 생기는데 그런 부지가 여기 있습니까? 구미에? 땅이 있습니까? 땅은 많잖아요. 땅요? 땅은 많잖아요. 오공당 양극재 공장에 가봤거든요. 네. 온천이 다 비어 있어요. 다 비어 있어요. 다 비어 있어요. 그러면 예. 또 한 가지 궁금한 예, 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미는 산업 도시로서는 지금 전국 예. 쪽에서 제일 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관광 도시로서는 이게 완전 매력이 제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전국 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미 가보고 싶어. 관광 도시로 멋져.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구미가 너무 지금 그런 게 없어서 좀 그러니까. 항상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의원하면서도 그렇고 전 세계 여러 도시를 많이 다녀봤잖아요. 네. 네네네. 그런데 저 낙동강 저만한 강을 끼고 있는 도시가 저렇게 강을 내버려 놓고 있는 도시는 처음 봤어요. 얼마나 네. 조건이 좋은데, 그죠? 대한민국만 놓고 보더라도 네. 한강을 끼고 있는 서울 못지않게 이 낙동강을 끼고 있는 구미인데 이런 도시가 몇 개 없어요. 네, 네. 그런데 구미는 그냥 내버려 놓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네. 예, 도시를 관통하는 관통하는 관통하는데 지금. 정말 이 네, 크고 좋은 멋진 맞아요. 강인데 맞아요. 그렇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 강을 활용하는 게 음. 그 구미 관광 산업의 키워드가 아닐까 싶어요. 예. 희망이 좀 생깁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당선될 희망이 생깁니다. 그러고요.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 지금 이야기가 예, 예. 길어지는데요. 지금 해평도리사가 유네스코에 등재되어가 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요. 지금 거기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그 관광벨트라든가 계획은 잡아놨는데 지금 10년, 20년이 흘러도 지금 반응이 안 보이거든요.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데도 지금 너무 방치해두고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거에 대한 대한 생각. 방안 네. 같은 게 있으신지. 불교계에도 네. 관심이 많고요. 그 네, 사업에 네, 네, 대해서. 네. 그리고 특히 도계나 해평 이쪽 분들, 네. 고아분들까지 도리사와 그 강을 연결하는 것. 네. 그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물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예산을 확보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구미는 그동안 초선 뽑아놓고 4년간 대통령 눈치 보고 거수기 하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4년 뒤에 또 갈아치우고 이런 일을 반복해 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초짜 갖고 될 일이 아니다. 저는 당선되면 재선. 그렇네요. 재선. 네, 네, 네. 아까 ASML로 들어갔어요. 말씀드리니까 이제 취지는 참 좋습니다. 예. 예를 들자면 아까 리딩 기업이 와서 그렇죠. 예. 거기에 들어가는 협력 기업들이 함께 들어와야 예, 예. 일자리도 많아지고 경제적인 이 전체적인 총량이 늘어나서 예. 경기도 활성화돼서 예, 예. 우리 모두가 다 좋아지는 예. 방식인데요. 문제는 유치 가능성인데요. 늘 언제나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외국 기업들이 들어오기를 예. 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과 북이 나눠져 있다. 안보 예. 문제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예, 예. 그런 보도도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안보 문제는 크게 고려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거보다는 재생에너지 비율입니다. 예, 외국의 기업들도 알거든요. 한국의 안보 위기는 때로는 과장되고, 맞습니다. 예, 때로는 네. 과장되고 괜히 시끄럽게 굴 때도 있고, 그리고 저 문제는 궁극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전 세계가 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정치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되고요. 그렇죠. 예. 정치가 풀어야 예, 되는 풀어야 문제죠. 되는 문제죠. 네. 예. 만약에 고맙습니다. 예. 의원이 되셔가지고 국회에 들어가신다면 특별히 활동하고 싶은 상임위원회가 있으실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상임위원회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어디셨죠? 농해수위였죠. 네. 제가 가고 싶은 곳은 크게 보면 세 군데인데요. 네. 하나는 산자위, 삼자. 예, 네. 기업이 가장 많으니까. 네. 그 다음에 구미가 의외로 네. 그 방위 산업이 많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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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국방부도 고려 대상이고요. 국방위. 예, 국방위도. 네. 또 하나는 제 전문성이 있는 농해수위 세 군데를 고려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국회에서 제일 먼저 입법하고 싶은 법은 어떤 법이
인지 그밖에 또 준비하신 총선 공약과 각오를 우리 마을 주민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그밖에 일이 나오면 끝이 다 됐다. 구미가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재생에너지를 확보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풍력은 확보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 건설하고 이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빠르게 해결하는 게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예.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농사 짓는 것과 태양광 생산을 함께 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입법을 대한민국에 해서 구미의 저 강변의 평야처럼 넓은 저 땅을 영농형 태양광 특화 단지로 바꿔서 네. 그러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논에 태양광이 풀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농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소득도 높아지고. 네. 그리고 동시에 거기서 생산하는 전기를 기업들이 공급받고 네. 그래서 아리백 문제를 해결하고 말씀드린 ASMR도 유치하고 농촌 경제도 예, 도움이 농촌, 되고. 예, 지역 경제에 굉장히 지역 큰 경제도 도움이 도움이 되는 되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고요. 네. 우선 급하게 해야 할 일이라고 보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중요하게 공약으로 내세우는 게 네. 악취 문제입니다. 양포 이쪽에는 축사와 이 공장 악취가 민원으로 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환경 문제에 제가 오랫동안 활동도 하고 나름 전문성이 있다가 보니까 충분히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속에서 그것이 해결할 길이 있는데 구미가 아직 행정이 그걸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제가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의원이 되면은 축사 악취 문제는 네. 내가 의원직을 걸고 해결해 드리겠다. 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기 산동 뒤쪽으로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각오를 한번 이 선거에 임하는 김영근 후보님의 각오. 24시간을 선거 운동한다는 마음으로 뛰고 있습니다. 됐다. 이제 그만해라.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구미시을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들을 모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로 수다 떨고 공약을 소개하는 동네방네 톡톡 총선 특집 총선 맛집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영건 국회의원 후보와 쉼없이 이야기를 이어온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외에 다른 후보들도 초청해서 우리 마을 주민들에게 이렇게 가까이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 진행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패널들이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 정당이 우리 마을 국회의원 후보자를 결정하고 있는데요. 후보자를 우리 마을 방송에 초대해서 주민들에게 소개하고 또 후보자들에게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방송 원칙은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공정한 방송 시간과 동일한 방송 횟수를 제공합니다. 후보자에게 드리는 질문도 후보자의 답변에 따라 추가될 수 있지만 질문의 큰 틀은 같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잘하네. 오늘 패널로 참여해 주신 우리 박미화 주민, 박정림 주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네, 고맙습니다. 특별히 정신없이 바쁘신 중에도 우리 마을 방송 진평숲속마을 TV에 나와주신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영건 후보님 고맙습니다. 저 당선되고 싶어요. 동네방네 톡톡은 생각보다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 마을 주민 모두에게 이제는 구미 시민 모두에게 활짝 열려 있는데요. 언제든지 가슴 뜨겁게 이웃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시그널 음악 김주형, 카메라 김혜주, 제작 멘토 박지아, 게스트 기호 1번 김영건 더불어민주당 후보, 패널 박미화 박정림 주민이었습니다. 저는 MC 김정락이었습니다. 여기는 진평숲속마을 작은 도서관 스튜디오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우리 애청자들에게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어떻게 하냐면 제일 큰 카메라 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